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월 15일 수요일 2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쁜 날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돼지 올라가. 사실은 오늘 뭐 저희 주제랑 좀 안 맞지만 오늘 기쁜 날입니다. 축구 얘기는 아닌데 네. 뭐 누가 잡혀갔습니다. 네, 이게 국가적으로 경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축하를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저희가 또 뭐 시작 전에 조금 맛있는 걸 같이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또 돼지 잡았으니 돼지 먹어야죠. 그렇죠. 좀 누가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로 저희는 정치 방송 아닙니다. 그렇죠. 네. 누군지 말 안 했으니까 뭐. 맞아, 그냥 돼지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자, 오랜만에 이제 자기 소개 한번 가죠. 저는 언제나 그랬듯 MC를 맡고 있는 채화이고요. 프로페서입니다. 오늘은 맨정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상비군 음교수입니다. 결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제 할 준비로 돼 있는 저 고정 게스트까지는 아니고 이제는 상비군으로. 아니 원래는 주전 멤버였다가 갑자기 상비군.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 중에 그나마 축구를 제일 많이 보시고 그렇죠. 꼭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안 보는 이런 경기까지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뵙게 됐고요. 큰 주제는 이제 오늘 대한축구협회의 왕자의 게임 이런 주제를 뽑아봤고요.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번 방송에서 저희가 다음 달에 방송쯤이면은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끝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안을 짜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만약에 회장 선거가 끝났으면은 이제 뭐 투표 어떻게 됐고 뭐 새로운 회장님의 공약은 뭐가 있었고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밀렸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선거인단이 뭐 제가 듣기로는 보도 얘기를 하면은 선거인단이 2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채워져서 이제 그거에 정부 후보 대해서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연기가 된 거죠. 네. 어느 정도 큰 틀은 그렇죠. 큰 틀은 그렇고 네. 이거는 일단은 우리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선거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축구인들끼리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선거인데 그렇죠. 말이 축구인이지 솔직히 조몽규 사람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뭐 축구협회 소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되는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쵸. 사실 투표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 규칙이잖아요. 네.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이번 기회로 네. 뭐 이게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낯까지는 잘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이것도 허정모 감독이라고 할게요. 네. 감독이랑 이제 신문선 그 해설위원이 이제 후보로 등록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만약에 정몽규 회장 단독 체제로 그냥 계속 운영이 됐으면은 뭐 투표할 일이 그쵸.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결과를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런 투표 자체가 없었죠 네. 아마. 할 일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쵸. 이게 왜냐면 왜냐면 그 전에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에 있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승계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쵸. 거기 때문에 네. 기분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얼마나 개판이었나. 그렇죠. 네, 뭐 그거를 이거를 본 거예요. 이게 안 겪어봤으니까 이때까지 고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하듯이 매년 경험했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쵸. 만약 대통령 선거 같이 했으면은 네. 이 부작용이 있다는 거 드러나고 다음번에 또 좋아지고 그쵸. 점점 좋아졌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죠. 부작용이 있는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와버리니까 선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선거인단 있다는 것도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거의 다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100명인지 200명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뭐 아니 아까 저기 잠깐 보니까 뭐 192명 기준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솔직히 아까 잠깐 본 거라서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선거인단이 해당되는 인원이 또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다시 허정호 그 감독이 다시 이제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사실 올해 안에 선거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은 계속 무기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뭐 계속 갖다 아니 붙이면 일단은 그렇죠. 어차피 정몽규 회장 임기는 끝났어요. 그렇죠. 네, 끝났기 그냥 때문에 공석으로 갈게 네, 되는 공석으로 거죠? 가는 그래서 거고. 지금 부회장의 대행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부회장은 누굽니까? 누구죠? 많죠. 지금 부회장 겁나 많을 거. 부회장이 많거든.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좀 얘기 그- 돌려서 얘기하면은 김정배 부회장의 대행이네요.
그 양반도 그렇게 뭐 파워가 있는 양반이라고 보기는 아니 이제 어제자 뉴스를 이제 뉴시스라는 이제 언론 기자 그 기사를 보면은 대한축구협회 긴급 이사회 2월 초 회장 선거 업무 착수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이사회를 열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공석으로 계속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육협회 회장이 이번에 유승민 어저께 어저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또 서울신문 기자의 3시간 전 지금 녹음 기준으로 3시간 전 기자인데 이제 체육회장이 그렇게 된 게 좀 이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 전 회장분이 삼선인가 그러지 않나요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야권이라고 하는 신선함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긴 한데. 뭐 그건 별개이긴 근데 한데. 탁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운영하는 거 같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맥 흐름 잘 파악하고 있고 문맥 같은 거 잘 분위기 보는 거 보니까 보는 거니까 단장 이번에 올림픽 때도 최대한 선수 지원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만큼 성과도 냈고. 성과도 냈고. 아 정확한 명칭이 이제 대한체육협회군요. 네. 대한체육협회장이 이제 바뀌었고, 근데 이제 이게 축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겠죠. 뭐 어쨌든 별개 협회니까 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승인을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이 대한체육협회 회장은 승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이걸 거죠. 사유가 없으니까. 근데 미치지 않고서요. 저. 뭐 미치기는 했는데. 대한체육협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팬들이 바라는 게 그 시나리오가 그거잖아요.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면서 감독도 좀 바뀌기를 바라는 감독이 그러니까 건데 감독이 좀 제대로 좀 그쵸. 근데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3월 AFC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야 돼요. 네. 우선. 그렇죠. 지금 어떻게 안 돼요. 홍명보로 가야 돼요. 우선은. 그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2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바뀌든 말든 뭐 어떻게 할 거 같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목표 축구 팬들의 최종 목표는 어쨌든 월드컵 본선을 가기 전에는 좀 제대로 된 감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네, 맞죠. 그렇죠. 네, 그게 다들 그 본심이죠. 욕심이 있죠. 사실. 네. 이제 늦어도 본선 전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이 다를 뿐이지 흐름은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예선 조광래 비슷한 감독 처음 느낌이죠. 뒤냈다가 그쵸. 잘리고 결이 좀 다른데 이제 홍명보 중간에 감독이 직전에. 최강희 감독으로 네.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가 간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최강희 감독은 예선까지만 하겠다. 그렇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러려고 데려서. 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만약에 가령 이제 월드컵 진출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분위기 이상으로 뭘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떨어질 네. 수가 없어요. 지금 줘가지고는. 그렇죠. 응. 지금 또 거의 확정이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1승만 거두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럼 근데 목포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홍명보 감독으로 일단 6월까지 가고 뭐 이렇게 선임을 바꿔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나라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묻히는 감이 있는데 락사에서도 결국에는 또 다음 방송으로 미뤄야겠는데 다음 방송 때는 과연 선거 날짜라도 잡혀야 되는 거 저는 아닌가? 다음 방송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 날짜는 잡혀 있지 않을까요? 날짜는 잡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그럴 것 같아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일부러 제가 방송을 사실 이거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또 나라가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찾아봤는데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 선거인단이 제대로 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은 사퇴하는 인원도 많고 맞아요. 그 사람들을 대처해야 하는 인력도 찾기도 쉽지 않은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그거죠. 지금 있는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보충을 해가지고 기간을 더 늘려서 하느냐 이건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솔직히 말해서 축구팬들 답변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이 지경으로 몰고 왔냐 이런 거 이거죠. 그쵸. 지금. 그 참고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축구협회와 더불어 배드민턴 협회장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서 선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무기한 연기인 거죠. 네. 이 와중에 정의선 회장은 또 연임이 됐죠. 네, 확정됐죠. 맞아요. 4선인가요 지금? 지금 거의 5선일 거예요 아마. 5선인가 아니면 4선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거의 이 배드민턴이 좀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렇지 사실 저는 그쵸. 비슷한 지금
아 똑같아요. 맞죠? 응. 아, 예. 정의선 회장이 6선이네요. 그러니까 5선 이상일 걸 거야 아마. 여기도 이제 선거운영위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축구협회 회장은 솔직히 범죄까지는 아닌데 그쵸.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그렇죠. 근데 범죄였으면 정확하겠죠. 저 사람 받아야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범죄까지 저지르는 상황에서 좀 더 나쁜. 네. 비리까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결이 좀 틀리죠. 완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최고랑 차야 돼요. 축구협회는 이제 저번 국회에 나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비리도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쵸. 의혹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좀 이렇게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근데 그게 조사를 의혹이지 예, 오피셜 아니니까. 뭐 아직. 아니니까 네. 뭐 그건 조금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네. 거기 때문에 이슈몰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제일 최신 상황은 대한축구협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지금 소집을 했고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을 하려고 지금 논의 중이다. 이것까지밖에 우리가 아는 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방송 기다려 봐야 됩니다. 과연- 된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 저도 고민한 게 이번 방송에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큰 얘기인데 네.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얘기했던 정보가 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바뀐 것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단순히 시간 끌기만 되는지 이제 뭐 하면 우리가 그나마 좀 접근해 있는 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를 허정무 후보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이건 좀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방금 두 분이 여기서 얘기하신 게 축구협회 그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만큼 축구협회랑 언론이랑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또. 그것도 맞. 뭔가 왜냐면 그 다들 이거 궁금해하는 사항들인데. 한두 해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축구협회랑 이게 언론이랑 소통이 너무 안 된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중요한 거는 당선 확률이 변했냐라는 거죠. 그런 것 같진 않죠. 사실 아직도 정몽규가 제일 앞서 있는 정배는 게 정몽기가 맞는 맞는데. 것 같죠. 정배는 정봉기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점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사퇴하는 인력이 이거 가처분 신청하고 나서 이거에 반신 품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그 이유가 뭐냐겠어요. 정몽규라는 사람이 될 거를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딴 직원이니까 나갔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은 어느 정도 빠져나간 건 있어요. 아예 안 되네. 그렇죠. 좀 늦어지네. 그럼 거면 뭐 안 나지. 약간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약간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자면은 선거인단이 어쨌든 꾸려져야 선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일 텐데 그쵸?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뭐 확률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배는 정몽규인데 정배는 정몽규 많은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 절대 우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야권 입장에 좀 나아졌다. 조금 나아졌다. 약간 실막 같은 약간 희망이 조금은 더 생겼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이번에 불가능마에서 축구협회 그 반대 신청 네. 했을 때 화환 한 20개인가 보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축하는 없었죠. 없어요. 없죠. 다 근조화환이에요. 우리는 축하만 보냈었는데. 아 누가 보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축구협회 락사 이름으로 이제 통화를 보냈는데 어떤 분의 실수 때문에 아니 저희 그 락사 유튜브 쇼츠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조 하나를 보냈는데 축구 하나를 보냈고 이제 근조 하나 두 개를 보내가지고 약간 빗고기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옵션을 잘못 선택해서. 공부가 됐으니까 나중에 그 중요한 그러니까요. 중요한 자리에서는 왜냐면 제가 살면서 처음 보내봤거든요. 그래요.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또 한 명이 자백을 하셨네요. 아니 그때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때 그 업체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좀 전에 축하 한 번 했는데 근조 한 번이냐고. 이거 누가 봐도 빗고기 감동인데. 그 얼마나 놀랐었겠어요. 혹시 그런 적 없을 텐데. 빗고기 레벨이 락사는 대단하죠. 빗고기도 제재가 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 어쨌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야권에서 신문선 전 해설위원보다는 허정무 전 이제 감독이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한 둘 거죠? 중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거 한번 움직인 거 이게 커요. 그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네. 있다고 지적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판을 조금 그만큼 흔드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아니요.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저도 이거 분명히 그렇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지난달에 방송했을 때 신문선하고 그 허정부랑 단일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쵸. 예.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신문선위원도 완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의 그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렇죠. 차기를 노리고 싶을 수밖에 텐데. 없죠.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인상을 남겨야 입지는 되는데 다져놔요. 아직은 그걸 신문선 전 해설위원은 못 남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정몽규는 만약에 당으로 치면은 뭐 A 당이고 허정무는 B 당이고 신문선은 솔직히 지금 무소속 있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좀 조금 힘이 조금 많이 떨어지네. 안타깝죠. 저희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이게 정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 아, 정보도 솔직히 나오는 게 없고 뭐 여기저기 뒤져봐도 뭐 소스가 나오는 게 또 거의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는데도 별거 없습니다. 뭐 그냥 간간히 뭐 일전 연기됐다, 뭐 새로 꾸릴 거다. 그럼 맞아요. 그런 것만 나오고 있지. 맞아요. 뭔가 추측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당선이 됐으니까 축구협회도 혹시라는 이런 기사가 쏟아지곤 있거든요. 그것도 근데 기대감인 거지. 사실은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도 쓸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아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축구협회가 썩었고, 그러니까 정명규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축구협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인식을 막 만들어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배드민턴 협회 아까 이것도 뭐 우리 주제랑 좀 벗어난 거긴 하지만 대한체육협회 이런 게 조금 바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고인물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쵸. 그들에 대한 이런 비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각 스포츠별로 간판 스타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쵸. 이게 이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가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그쵸. 된 어때 거고, 최고 스타를 움직였으니까. 축구협회는 결이 좀 다른 문제지만 잔디 문제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랑 기성용 선수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도 얘기를 계속 하고 그쵸.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예. 이게 이승우 선수 잠깐 얘기하자면 이승우 선수 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볼이 패스나 이런 게 힘이 너무 좋은데 K리그는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이제 욕을 해도 괜찮은데 욕을 해도 되는데 알고 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잔디 차이가 너무 심해서 공이 팡팡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 입장에 그 차이 크죠. 그래서. 엄청 크죠. 근데 뭐 이제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할 말도 반박을 할 수 있긴 해요. 뭐 그렇게 치면은 브라질은 상황 봤을 때 왜 이렇게 잘했냐? 근데 브라질이잖아요. 근데 그때 잔디는 솔직히 많이 개선된 잔디였고. 근데 그쵸.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좀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브라질 선수를 왜 안 넘어지냐 이랬는데 이제 브라질이랑 비교하기에는 그쵸. 조금 힘들. 뭐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더 네. 그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어릴 때 더 안 좋은 환경에서 했던 사람들. 거기는 그쵸. 다른 타원이고. 네. 걔네는 거의 백사장에서도 축구하는데. 네. 그런 데서도 볼을 자유자재로 잘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랑 비교는 좀 그렇고 확실히 잔디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쵸. 잔디 차이가 경기력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그 부상 위험이 크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K리가 거친 것도 있지만 부상이 좀 많은 것도 잔디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향은 무시 못하죠. 예전에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사계절 잔디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옛말이고. 거의 J리그 보면은 이게 그 핑계라는 걸 알죠. 그거 돈 쓰면 다 돼요. 네. 돈 쓰면 다 되고. 근데 결국에 맞아요. 겪었잖아요. 돈 쓰면 다 돼요. K리그 2 같은 경우는 겨울인데도 잔디 좋은데 봐요. 그쵸. 많잖아요. 뭐 천안도 그랬고. 당장 우리 그 수원 경기 때는 여기는 미르 미르도, 스타디움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도 미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빅보드는 잔디가 그러니까 이거는 빅보드는 너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야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계절 잔디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된다는 걸 뭐 보여준 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 좀 벗어내는 얘기도 한데 K리그도 이제 추춘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상 시간 문제고 근데 그쵸. 그때 잔디 관리가 그러면은 이제 경기장 운영을 하는 법인들이 좀 빡세지겠네요. 아무래도 그쵸. 그렇겠죠. 시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 월드컵 재단이 관리를 하고 재단 있죠. 따로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대처할지 사실 기대감은 크진 않은데 어쨌든 특히 이제 A 매치가
물론 K리그가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A매치가 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그때도 잔디가 확실히 좋아야 되거든요. 일단 3월 A매치 할 때는 그래도 좋은 잔디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도 잔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은 아닌지. 아, 그래요? 뭐든 본인 선수로도 뛰어봤던 사람이고. 그 양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유럽도 중요한 게 유럽도 뛰어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신문선하고 허정무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 생활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봤던 사람이라서 그쵸. 잔디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목이가 뭘 알아요? 그 양반이 뭐 아, 축구를 해봤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겠죠. 아, 잔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이 정도는 알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는 없는 거지. 프로세스가 없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허정무 감독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구단도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허정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 축구를 경험해봤잖아요. 그쵸. 그 시절에 네덜란드. 그 시절에 네덜란드 리그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흥행력에 확실히 경기력이 많이 미치거든요. 우리 프리미어리그가 왜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보면은 잔디 차이가 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뭐 카메라 각도라든가 물론 이런 모든 인프라가 차이가 나지만은 잔디 그렇죠. 잔디로 인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게 아예 다르잖아요. 아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다시 유럽 축구를 다시 많이 보고 있는데 원래도 뭐 옛날에 많이 보다가 잠깐 전 안 보다가 다시 많이 보고 있는데 공이 너무 미끄러지듯 패스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K리그 패스하는 거 보면은 그 공이 갑자기 통통 튀어요. 이쁘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스피디한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실력도 있겠죠.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랑 K리그에 뛰는 선수랑 뭐 실력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크다고. 그러니까 흥행력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이거 연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별개에서 사실 연맹이 그래서, 그걸 정도 파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연맹이 얼마만큼 그거를 관리를 하느냐 그 차이인 거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연맹이 뭐 K리그랑 연맹이랑 축구협회랑은 좀 다른 문제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얼마든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발목 부상 뭐 이것도 국대랑 연관이 된 문제니까 이거는 좀 관리를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말 그러니까 만약에 잔디 관리를 하고 있는 재단에 얘기를 할 때 연맹이 얘기하는 거와 축구협회가 얘기하는 거 확실히 다르죠. 다르죠. 자체가 다르니까. 네, 확실히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축구협회가 조금 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회장 선거가 이번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작년하고 몇 년 사이에 잔디 이슈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뭐 관리도 안 하는 데다가 계속 뭐 관심도 없는 정몽규가 회장으로 간다? 큰 문제거든요. 이건. 이게 뭐 별로 개선될 이럴 아니 당장 자기가 맡고 있는 부산에 대한 지금 잔디 관심도 1도 없는 양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부산만 해도 뭐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꾼다고 해서 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담은 못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바꿔보자는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동안 있던 사람 못 했으니까 일단 바꿔보자. 바꿔보자. 그렇죠. 바꿔보고 뭐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바꾸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너무 이 축구 팬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잔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행정력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감독 선임 문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가 가장 큰 이슈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뽑으려면은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일단 주된 여론이고. 그리고 뭐가 됐든 고이면 안 돼요. 네, 일단 바꿔보고. 그렇죠.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담 못하는 장기적으로 거니까. 나아가려면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은 정몽규가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뭐 해봤던 사람인 것도 있고. 우리는 뭐 축구를 1년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볼 거잖아요. 우리 10대는 축구 안 할 겁니까? 그때 돼서 월드컵 못 나가면 어떡해? 뭐 월드컵 못 나간다고 해서 축구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 미래의 월드컵 위상이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의 잣대로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거면은 일단 바꿔서 뭐라도 해보자. 이게 주된 여론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앞서 있는 야권 후보인 허정무를 조금 응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여기가 차악이 아닌가. 당선 가능성이랑은 별개로 응원하고 싶은 건 있죠. 약간 주된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물론 각 다른 게 의견은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축구 의견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슈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뭐 U20 아시안컵 그거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축구협회 회장 선거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달에 나오니까 다음 A매치가 언제쯤 잡혀 있죠? 3월에 오만화 공중이가 그럼 이제 다음 달에도 이 A매치 얘기는 크게 없겠네요. 홈 경기 두 경기가 3월 말에 있어가지고 요만하고 요르단하고 있네요. 그럼 대표적인 경기가 좀 뭐 그때는 이제 뭐 두 경기 중 하나 이기면은 월드컵 진출 확정이니까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네, 이거는 뭐 설마 다음에 A매치 기간 때 뭐 둘 다 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축구랑 물론 모르지만 뭐 근데 둘 다 지만 감독이 바뀌겠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만약에 홈에서 2연전인데 두 경기 다 졸전으로 이긴다? 이것도 근데 졸전으로 이겨버리면은 안 바뀌어요. 이겨버리면 안 바뀌고 이겨버리면 안 졸전으로 바뀝니다. 져버린다. 지면은 바뀌 지면은 얘기 나오죠. 이게 심각한 거지. 맞아요. 그렇죠. 일단 뭐 대표팀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축구 토크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나왔습니다. 네, K리그 반만 나왔습니다. 물론 한 80% 나왔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K리그 1이 주된 얘기니까. 일단 K리그 1 일정은 일단 저번 방송일 기준으로 저번 주 나왔었고 오피셜이 나왔고요. 뭐 스플릿 라운드 전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죠 일단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더비가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다들 좀 많이 기대했던 경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현대가 더비는 가장 이슈고 이번에 전북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시즌 많이 안 좋기도 했고. 네. 그 지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진수 선수의 이적이 가장 큰 빅사이닝이 아니었나요? 임 교수님도 그렇게 빅사이닝은 그렇지 않나요? 일단 오피셜이 났던 이적들 중에서는 제일 빅사이닝은 김진수 선수의 이적인 것 같고 그거랑 뭐 강상우 선수 이적도 근데 이제 김진수 선수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부주장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링가드 선수가 주장이 되고 맞아요. 난 솔직히 링가드 1년 더 뛸 거 2+1이죠. 네. 뭐 다시 뭐 나간다는 얘기를 있긴 했었는데 좀 뭐 아무래도 한국에 길게 있을 거라는 기대 사실은 안 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아직도 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적응이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나가라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있으면 좋죠. 그쵸. K리그의 흥행을 이끄는. 근데 왜 이 추운 나라에서 팀마다면 지금 1라운드에서 뭐 그렇게 뭐 이목이 끌만한 매치는 개막전은 그냥 심플하게 할 거고 2라운드가 2라운드에서 이제 그 더비가 일단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장 발표가 근데 인천이 내려가면서 더비가 많이 사라졌네요. 인천이 조금 이것저것에 좀 라이벌을 두고 있는 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원도 내려가고 인천도 내려가니까 더비가 많이 없네요 이제.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일정이 이제 나오니까 원정 가시는 분들이 계획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원정을 여행식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제주 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제주가 이제 홈인데 그래서 이제 FC 서울 팬들이 비행기를 타고 뭐 제주를 가게 됐는데 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주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제주 SK로 바뀌었죠. 엠블렘도 바뀌었어요. 네. 이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기업을 그만큼 SK에서 본인의 회사 이름을 메인을 올리면서 좀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원래 연고이전 하기 전에 부천 SK였기도 했고 팀 이름이. 그렇죠.
뭐 그만큼 돈만 더 주면은 뭐 상관없다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봤는데 이 개막전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매치업이 그나마 볼만한 게 주목할 만한 게 딱히 뭐 근데 또 이게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대요. 이제 어차피 개막전은 이목을 많이 끄는 경기잖아요. 어차피 홈팬들은 네. 어느 정도 이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어차피 이목을 끄는 경기인데 그게 좀 빅매치가 돼버린다. 오히려 반감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쵸. 티켓 파워는 네. 어차피 있을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거를 연맹에서 일정을 짤 때 이거 궁금하긴 하다. 그런 거 고려할까요? 티켓 파워나 이런 거 고려를 하나? 고려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주말 보면 빅네임 있는 팀 홈구장이 그나마 뭐 전북, 울산 뭐 이 정도거든요. 포항. 그러니까 만약에 티켓 파워 생각했다면 6개를 다 빅네임 경기로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좀 더 인기팀을 홈으로 했겠죠. 네. 서울이 지금 1라운드가 원정이에요. 그 제주 원정이죠 그것도. 네. 제주 원정이고. 그러고 보면은 이번에 크게 고려하지 않은 느낌도 있는 거. 아니구나. 대구가 참 홈이구나. 대구가 홈인 거 봐서는 뭐 티켓 파워 아예 거의 안 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것도 고려하는 것 같은 게 근데 옛날에 슈퍼매치가 있었을 때는 아쉽게도 역사적으로 지금 없는 경우 이제 옛날에 있었을 때는 5월 근처 5월 어린이날이나 뭐 그렇게 그쯤에서 많이 했던 했었죠. 것 같아요. 네. 보면 아예 고려하진 않는 것 같고. 뭐 이번에도 어린이날하고 그 석가탄팀 연휴잖아요. 어린이날 때 뭐 울산도 홈 경기고 전북도 홈 경기고 뭐 그 더비도 있고 뭔가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더비는 확실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 그래서 나중에 명칭이 어린이날에 그 어린이날에 더비를 아니면 홈구장이에요 또. 어린이한테 보여줘도 돼요? 이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그 더비라 하면 이제 FC 서울과 FC 안양과의 경기 이제 두 그쵸. 팀의 역사가 좀 기구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 나무위키로 알아보시고 제가 이거 함부로 이거는 언급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나무위키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현대가 더비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더비 다음으로 이제 처음 있는 어떻게 보면 생성된 더비가 될 거기 저 때문에 리그에서 처음 만나는 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흥행 파워를 좀 있을 거라 기대하는 매치업 중 하나입니다. K리그 입문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이라운드 서울 경기장 미어 터지겠는데. 그렇죠. 사실 뭐 서울 경기장 항상 사람이 많이 오니까 홍염을 근데 이거- 깔까요 그때? 안양 팬들 엄청 많이 갈 걸요 이거. 왜냐면 뭐 서울 경기장 진짜 오랜만에 간 거기 그쵸. 때문에. 그때 FA컵 때 이후로 거의 FA컵 때그 홍염을 거의 한 했던 10년 그때죠? 됐죠. 네, 네. 그 벌써 10년이 나 됐어요. 꽤 됐죠.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때 경기 전에 돈 미리 모아놓고 홍염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안 되죠. 네. 몰라요 이번에 또 안양에서 어떻게 할지. 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이거 있었다. 거의 쿠프피 각인데. 거의 그렇죠. 홍염 한 99% 확정 아닌가요? 저 개막전 쿠플픽이 어디일까요? 그것도 좀 예상하는 것도 개막전 전년도 우승팀이 울산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울산이랑 안양이랑 이렇게 만났으니까. K1 우승팀과 K2 맞아요. 우승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게 좀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나마 저도 봤을 때는 다른 그거보다는 쿠플픽. 이 쿠플픽이 어떤 경기냐도 요거 생각하기 재밌거든요. 프리뷰 빡플레이에서 이렇게 그쵸. 하는 이제 프리뷰도 재밌고 누구 초대하는지. 딱 보니까 3라운드는 천대가 더비고. 네. 그거는 뭐 그럴 거 그거는 그쵸. 4라운드는 딱히 뭐 할 만한 데가 없고. 4라운드 뭐 수원 한번 가지 않을까요 그때는? 수원 FC. 어제 돌아가면서 한번 가야 되니까 뭐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잘 틀립니다. 근데 저희는 추가못입니다. 우승은 누가 조심스럽게 올해도 울산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준민규 선수 나가긴 했지만 솔직히 준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그렇게 좋은 활약이 있었냐면 애매했거든요. 솔직히. 네. 뭐 나이도 이제 나이고. 그 FC 서울의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옹 교수님? 근데 이번에 김기동 감독이 일단 한 시즌 2년 차거든요, 2년 이제. 차고. 그쵸. 네, 그리고 전력 보강도 됐다고 네, 봐야 됐고, 되거든요. 일단 김진수랑 문선민도 왔고. 그러니까요. 문선민이라는 타겟을 나가긴 있는 것 했지만 네. 박기동도 내보냈고. 그쵸. 많이 보낼 좀- 사람들은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 권한규 내보냈고 강상우 내보냈고. 보낸 사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전력방도 했으니까. 네. 유출한 만큼 보강도 했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했나 보네요. 어쨌든 김기동 감독이 2년 차 그리고 링가드 그리고 문선민
그리고 김진수 이 정도면은 일단 티켓 야, 파워는 이거 만약에 1라운드 때 링가드가 골 넣는데 문선민이 골 넣는데 링가드랑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 대박인데 이거. 뭐 한 명은 피리 불고 한 그렇죠. 명은 저는 조금 이제 역배로 대전이 그래도 올해 좀 잘하지 않을까? 노려보지 않을까 우승까지도. 주민기가 일단 갖긴 했으니까. 네, 주민기 선수가 대전이 지금 감독님이 그대로인가요? 황성현 감독님이 하고 있죠. 그죠, 그대로죠. 네. 코치도 내가 볼 땐 그대로 간다. 거의 그대로. 예. 거기에 뭐 밥신 완전 인적했고 뭐 하창래도 임대로 데려왔고. 후순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대전을 갔을 때 이제 팬분들이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속을 지켰죠. 그쵸. 강등 안 당합니다라고. 어쨌든 했는데 잘 시켰으니까. 그것도 풀도 안 갔어요. 다이렉트 셀렸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네. 그 쉽지 않거든요. 강등권에서 다이렉트 강등권을 넘어서서 다시 이제 네. 잔류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강등권 팬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한번 나락으로 빠지면은 저번 시즌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1라운드 때 저는 다른 의미로 주목할 게 거스 포엣이 얼마나 만에 축구를 보여주느냐. 김천성 군대 일단 1라운드가 사실 가수 포엣이 감독 네임들로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네임드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빅네임 감독이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근데 왜 오셨대요? 없죠? 비교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시즌마다 계속 이게 빅네임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쵸. 지난 시즌 링가드, 올해는 버스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K리그에? 내년에 또 누가 올라고? 호급하거나. 나쁘죠. 어디 갈 수 있죠? 어느 팀에 갈 수 있죠? 수원? 딱 자리 딱인데. 짝짝인데. 이종수 선수도 없겠다 이제. 오히려 이승우랑 같이 딱 해서 전북으로 아. 가서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저는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정정규 감독이 그래도 지략 싸움이 있는 감독이라 그쵸. 얼마만큼 좀 할지. 또 전북 홈이라 또 전북이 강등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았기 살아남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이승우 선수도 이제 적응을 했을 거고. 그쵸. 그래도 물론 저번 시즌도 거의 교체로 많이 투입됐지만은. 그리고 권창훈 선수도 이제 풀핏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아니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저번 시즌 보면 그래도 잘했어요. 주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진우도 지금 1인분 하고 있던데. 아니, 왜 수원 출신들이 왜 이렇게 잘하냐? 잘하죠? 근데 유지호 선수는 우재 선수가 이적을 했죠. 네. 걔는 좀 네. 자리를 못 잡았죠. 이적을 근데 이적을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네. 확정난 것 같아요.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네. 수원 삼성 출신들이 이름 많은 거 보면 수원 삼성이 괜찮은 팀이었나? 왜 이분을 강등당했지? 이번에 주목할 게 일단은 강원이 정효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쵸. 감독님이 바뀌어가지고 그쵸. 윤종환 감독님이 김호준 감독이 잘했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건데 과연 이번 시즌 말이 많았던 이정효 감독과 김훈중 감독 그 경기가 어떻게 될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출혈이 꽤 커요. 그쵸. 지금 예. 어쨌든 예산이 허율 나갔고, 그대로니까 거의 이건이 나갔고 이건이 나갔나? 나왔습니다. 허율 선수 같은 제주 경우는 같습니다. 거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었기 근데 때문에 울산으로 가버렸고. 지금 그나마 자리 지킨 애가 정우현밖에 없는데 그쵸. 아산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전력 보강이 그렇게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헤이스 선수 영입은 했지만은 뭐 돌아온 거긴 한데. 그쵸, 예. 돌아온 거긴 한데. 소위 말하는 감독발로 좀 버텨야 그쵸.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박인혁 돌아온 거는 그래도 호재 아닌가요? 박인혁은 그래도 이름은 할 박정현도 테니. 왔고 지금 예. 부산에서 박정현. 근데 올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우승권도 우승권이지만 강등권 맞추는 누가 게 안 재밌거든요. 네. 아 나는 올해도 대구 위험할 것 같아. 대구 그리고 대구. 광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쉽지 않을 것 생각해요. 예. 세징야 올해는 꺾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쉽게 하면 이거 쉽게 하면 진짜. 진짜 제가 야, 이제 올해도 솔직히 힘들다고 하는데. 매년 안 매년 돼, 얘기했습니다. 이거 쉽게 아니야 하면 이제 안 돼. 나이가 적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난 진짜 모르겠어. 언제까지 세드 갑니까? 아 참. 그래, 근데 이경래 선수가 은퇴를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얘기 안 더 하고 싶다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이제 축구를 깨달았대요. 대단하신데요? 오히려 은퇴는 구자철이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 대단한데? 대단한데? 아니 저번 그 플레이오프 때 미쳐 날뛰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이제 축구에 눈을 떠가지고 더 뜨겠대요. 근데 대구도 솔직히 강등권 우리가 지금 얘기했는데 선수 몇몇 자세히 보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이찬동 일단은 왔기 때문에 이용래랑 이찬동 그때 같이 뛰는 거 보면서 와 얘네 이거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황지원도 그렇죠.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정열 매직을 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네, 그건 맞아요. 우선은 제일 위험한 팀은 대구랑 광주인 건 사실인데 지금. 안양도 어쨌든 쉽지 않죠. 네, 근데 쉬운 일단 상황 아니죠. 전력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초반에 찌그러지거나 초반에 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애매하게 가진 않을 거다. 승격팀이기 때문에. 네, 애매하게 가진 승격했던 팀이 근데 잘하기가 또 쉽지 않기도 하고. 근데 잘하는 경우 많아요. 대전 뭐, 대전 광주 같은 네. 경우는 지금 2년째 잘하고 있죠. 그렇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몇 시즌 동안 지금 승격팀이 강등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또 김천상무도 지금 올라와서 쭉 잘하고 있고 김천상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잘했기 뭐 때문에 김천은 좀 특殊한 케이스지만 뭐 매년 이제 선수 수급이 워낙 이제 갑자기 저절로 팬들이 되는, 갑자기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팀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프로 팀이고 일부 팀이니까. 그렇죠. 네. 수원 F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입이 솔직히 좀 시원찮게 시원시원한 건 아니죠? 맞죠. 오히려 뭐 정승환 선수도 나갔고 정승환 선수는 좀 FC 서울에 갔죠. 네. 안명준 은퇴했고 안병준 선수가 은퇴. 노동건 선수도 뭐 이런 데 갔고 박배종 선수도 이번에 계약 만료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건 수원 FC도 은근히 출혈 많아요. 출혈 많구나. 근데 영입은 신인급쯤은 나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만 그럼 하고 수원 FC도 조금 이렇게 쉬운 시즌은 아닐 수 있겠네요. 네. 힘들어요. 하지만 김원준 감독 이번에 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많았고 좀 잡음들이 좀 많았죠. 네. 그리고 뭐 수원 F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의 입지도 좀 곤란한 것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 뭐 손준호 선수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손준호 선수 소식은 뭐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요. 수사 결과 나온 게 없는데. 수사 결과 나온 건 없고. 네. 일단 지금 뭐 지동원 재계약 얘기밖에는 딱히 뭐 맞아. 지동원 선수가 재계약을 했죠. 이용 선수도 재계약했습니다. 이용. 네, 그 이용이요. 이용 네. 언니가 재계약을 했고. 일단은 뭐 보니까는 서재민 왔고 장현호 왔고 이용 올해는 꺾일 것 같은데. 어쨌든 빅사이닝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지솔도 왔고 했는데 장윤호 데리고 오고. 한기원 나갔고 정승원 유출이 좀 큰 거 같지 않나요? 크죠. 어쨌든 수원에서 잭슨도 좀 나갔고 축구에 그쵸. 눈을 떴는데. 맞아요. 근데 잭슨도 용병치고 아쉬운 거지 1인분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내가 봤을 땐 한기원은 솔직히 뭐 그냥 한교는 그만 해가지고 이번 시즌은 아니겠다. 그쵸. 근데 물론 이렇게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쵸. 뭐 짧게나마 K리그 2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아니 오늘쯤에 일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일정이 안 나와서 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지금 이제 윤정환 감독이 이적이 됐습니다. 인천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좀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예요. 그쵸. 왜냐하면 주요 선수를 많이 지켰어요. 지금 이제 2부에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선수들 이제 제르소 선수, 무고사 그다음에 선수도 무고사도 지켰고.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성과를 엄청난 큰 성과를 냈던 윤주환 감독이 합세를 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을 건데 2부만큼 또 이분만큼 예상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 수원 삼성도 그 선수단을 그래도 많이 지킨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그냥 일부러 기울어진 건 아니고 인천하고 수원 삼성이 가장 2부에서는 좀 강력한 팀이 아닐까. 수원 삼성도 올해쯤 이제 전담도 있고 전담? 박경훈 단장의 풀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변성환 풀시즌이고. 그렇죠. 그게 좀 무섭고. 전담 드래곤즈도 뭐 근데 보니까 인천도 이주용 왔고 일단 정동현 내보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박호민 부천에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네. 하려는 의지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무사 제그로도 지켰고 델브리지 지켰고. 그래서 지금 인천, 수원, 삼성, 전남, 부산 요 정도가 제일 거의 뭐 우승까지 가까운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부산도 보니까는 뭐 장호익 같고 뭐 그러니까요. 저기 그쵸. 또 여기도 영입 은근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네 팀 중에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정도 일정이 안 나와서 이랜드도 김도현 감독이 맞다. 또 이랜드도 이제 김도현 감독 이랜드도 있고 거기도 무시 못하는 팀이고 아무래도 이슈가 뭐 제가 손석영 팬이라서 그렇지 부산 갔구나. 맞다. 맞아요. 손석영 선수가 네. 부산으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 잠깐 얘기를 전하자면 이제 손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나마 좀 소식을 아니까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고액연봉자 그쵸. 맞네. 엄청나게 이한도가 또 FC로 갔구나. 네, 갔죠. 일부러 이러니까 또 틀리네 또. 이한도 가면. 다시
다시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은 수원삼성이 이제 고액연봉자를 많이 이제 정리를 계약을 좀 했죠. 정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루첸코가 이제 확실히 오피스를 강점을 맞죠.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같고 이제 브루노 실바. 네, 브루노 그렇죠. 실바 용병들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뭐 또 추가 영입을 하고 있다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지금 있고. 제주 최영준 얘기 있고 맞아요. 이재익 얘기는 빠그러진 것 같고. 이거 이상민 선수가 돌아왔고요. 대전에 그렇죠. 임대를 보냈던. 이제 아쉬운 게 이제 그 이시영 선수가 결국 복귀를 했죠. 임대 FC 서울에서 임대를 왔던 이시영 선수가 재계약이 이제 격식 계약이 안 돼서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배선준도 닿고. 배서준 선수도 이제 대전에서 그렇죠. 임대를 왔었는데 대전으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구민서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인데 이제 구민세 선수라는 이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유망했던 선수인데 이제 거의 유스 시절의 기록이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뭐 한 살 많긴 했지만은. 매평구 쪽으로 갔으니까 뭐. 흑자인대를 2번 부상당해서. 그리고 잠깐 이 얘기를 좀 안 나눌 수가 없는 게 이제 수원삼성에서 비롯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유스 이 출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선수들이 어떤 경우냐면은 선수를 육성을 한다는 거는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맞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팀에 나중에 성인의 콜업을 해서 우리 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준프로 계약을 했던 선수 준프로 계약도 제대로 안 했죠. 어쨌든, 그런 선수가 이제 팀과 상의도 없이 외국에 이제 해외 이적을 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법적으로는 같아요. 네. 어쨌든 준프로 계약이 안 돼 있으면은 네. 상관없는데 뭐 예전에 황희찬 선수처럼 그런 사례인 거죠. 그렇죠. 황희찬 선수 그리고 이제 전세진 선수가 하려고 했던 그렇죠. 지금 전진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개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하려고 했다가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이제 런세진 하려다 턴세진한 그런 경우인데 황희찬 선수가 딱 그런 경우죠. 이제 그게 좀 결이 다르지만 백승호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돌아올 때 조금 그건 이제 법적인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팀 입장에서는 유스 선수들을 잘 키워놨더니 팀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러면은 사실 뉴스에서 그냥 바로 해외랑 다이렉트랑 계약을 해버리면은 아무런 팀은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개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에이전트가 바람을 좀 불어넣고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기업 구단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기업에서 투자할 가치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스팀 감독들도 이제 팀 운영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선수들이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또 그거 있잖아요. 1부에서 2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입지가 더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져버리면 그렇죠. 좀 그리고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유스 선수들이 그쵸. 너도 나도 안 그래도 되네. 내가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하면서 해외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유스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 별로 팀에서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하러 그렇게 하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올라왔던 선수들의 인터뷰나 그런 거를 보면은 뭐 내가 이 팀에서 뭐 물론 평생 있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있는 동안 여기서 잘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서 다른 데 가고 뭐 해외 가고 싶다 그런 식의 인터뷰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뭐 맞아, 그분은 이제 바르셀로나를 갔다가 레알 마드리드 가겠다. 아시아의 베컴이라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뉴스 선수는 네, 그 팀에서 이거는- 키워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즌에 그냥 가령이에요 승격을 했으면은 그래도 이런 이탈이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거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팀 운영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1부에 있는 거랑 2부에 있는 거랑 이게 유소년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얘네 강등당했네? 얘네가 뭐 메리트가 있어? 뭐 이거로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좀 입지가 많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민구단이기도 한데 게다가 수원 같은 경우는 또 기업 구단인데 그렇죠. 더 안 좋죠. 만약에 올 시즌 진짜 승격 못하면 이거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다이렉트 계약을 하려는 선수를 보고 이제 너 나쁜 새끼야라고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이 팀 입장에서 좀 힘든 면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앞으로 설레가 남을 거고 지금 사실 황희찬 선수가 이런 말 해도 좀 죄송한데 잘 됐으니까 그쵸. 그런 거지. 지금 포항 팬들은 사실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지 공부 않거든요. 못하는 선수 많죠.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잘 됐으니 그쵸. 망정이지. 잘 됐으니 망정이죠. 근데 이거는 어제 지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정상민 선수가 복귀설이 잠깐 있었잖아요. 맞죠. 매뭐 겨울마다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적설이 막 확정된 건 아니고 입지를 제대로 못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울산 얘기가 있고 서울 얘기가 네. 있는데 일단 우선 협상권은 우리 수원이랑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계약이 그렇게 되죠 네. 보통. 그거에 관련해서 이것도 또 이제 빠그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승적 차원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 그건 옛날 대승이도 그건 옛날인데. 인터뷰에서 네. 너희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좀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놈의 대승. 그 옛날같이 우리나라 리그가 그런 게 체계가 없는 리그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하여튼 일단 뭐 다시 좀 돌아보자면은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이랑 우리 수원이랑 뭐 부산 이랜드 이렇게 일단 이 정도 있는데 뭐 전남도 있고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 전남 정도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정근 감독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 감독이 누가 왔더라? 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제 뭐그전 충남아산 감독님 아 김현석 김현석 감독님? 김현석 감독이 갔고 그러니까 충남아산이 저번 시즌에 준우승을 했음에도 우승 후보로 얘기 못 나오는 게 감독이 바뀐 게 좀 네, 크죠. 김현석 맞아요. 근데 또 복병이 있죠. 뭐 사실 청주라던가 이런 팀들도 항상 복병이 되어 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근데 당장 이렇게 네임밸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조금 저희가 지금 방금 언급한 그런 5팀 정도가 우승권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올 시즌부터 화성이 또 K2 참가하잖아요. 네. 감독님이 이제 차두리 감독님이고요. 네. 드디어 이제 K리그 2는 이제 짝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로빈, 2로빈 이런 그쵸. 게 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 K3를 어떤 씹어먹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팀이 과연 프로에서는 저작년에 씹어 먹었습니다. 네. 그 팀이 과연 프로에서는 뭐 길려나? 어떨지.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게 결국에는 프로팀이 됐잖아요. 그쵸. 흥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흥행력이 얼마나 있냐. 이거 아시다시피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화성시가 이 지역 일체감을 가지기가 되게 쉬운 그쵸. 도시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화성시 시민인데 거기는 좀 나눠 있는 권역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권역 자체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도시 동탄. 동탄은 그쵸. 어떤 도시일까? 그 동탄맘.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동탄 분들은 손삼성 경기장 훨씬 가깝고요. 저희가 사는 봉담도 손삼성 경기장 훨씬 가깝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게 화성 시민, 그렇죠. 그 화성 시청 쪽 이쪽도 손삼성 경기장에 더 수원 가까울 삼성이나 거예요. 뭐 수원 FC나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고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고 입지적인 좀 면도 좀 그런데 뭐 화성도 지역에 따라서 성남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성남은 좀 모르겠고 뭐 교통편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근데 어쨌든 조금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참 거고.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화성 FC 전 감독이 주승진 감독이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가 베일에 쌓인 팀이라서 이렇게 딱히 뭐 좀 그냥 신생 팀이다 이 정도로. 네, 그쵸. 여기서 눈여겨볼 선수는 딱 그 정도의 유병수나 뭐 조동건 뭐 이 정도인데. 유병수 선수라면 우리가 아는 유병수 선수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 선수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퀄리티가 괜찮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2-3명 정도 있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를 3경기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일단 재밌습니다. 그 경기장은 제가 이제 직관을 가봤을 때 시설은 좋아요. 그쵸. 아마도 뭐 최근에 지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셋빙이니까. 그쵸. 그리고 종합 경기장이고요. 참고로 종합 경기장이고 치어리더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아우. 네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방송에서 좀 언급하기가 네, 좀 네, 힘든데 네. 제가 지주. 어쨌든 굉장히 제 기억엔 글래머러스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선님 어디 갔습니까?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남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화성 FC도
화성 시민분들은 한 번쯤은 그리고 화성 시민은 작년까지는 할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화성 시민분들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뭐 K3에서도 어느 정도 흥행이 됐던 팀이었잖아요. 그래도 뭐 그쵸. 저 가봤는데 생각보다 팬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K3가 저작년에 이제 처음 보러 갔었는데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감독 이제 또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그쵸, 이제 또 차두리 감독 차두리 감독이 예전에 오상고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평이 좋았어요. 프로 감독은 처음이죠. 그렇죠.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네.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K리그 2 얘기는 이 정도 네. 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K 충남마산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감독 선임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초임 감독이다. 배탄대 감독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양반이 얼마만큼 충남 아산의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을지 관건이고 서울 이랜드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보강했다 치지만은 거의 뭐 주전급이었던 몬타뇨랑 그쵸. 나갔잖아요. 이걸 얼마나 또 메꾸느냐 그게 관건이고 서재민 선수가 일단 나갔단 말이에요. 서울 이랜드는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K리그 곧 시작해서 많이 이제 좀 덜 볼 수도 있겠지만 슈팅스타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 지금 매주 챙겨보고 있어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이거까지는 프로그램 봤어요. 이거 몰아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용수 감독님이 진지한데 웃깁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게 네. 계속 뭔가 유머 코드 하나씩 넣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아니 자기는 진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본인은 자기는 이제 깨어있는 감독이라고 자꾸 이제 설기현 감독, 설기현 이제 코치죠? 코치로 나오는데 네. 전 감독님이 코치로 나오는데 어쨌든 요것도 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K4, K3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저희가 사실 K3, K4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슈팅 스타를 통해서 우리 어쨌든 우리 K리그의 어쨌든 그 허리를 그쵸. 담당하는 그 기관이니까 한번 바로 그 저번 주 슈팅스타 방송. 슈팅스타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장현희 선수 뭐 강원 FC 얘기했던데. 맞아요. 그래요? 그 인터넷에서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래요? 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무적 선수죠? 네, 없어요. 네. 평택인가? 시즌 위에 있을 평택이 K5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테스트까지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복귀를 다시 하려는 것 같긴 해요. 축구 선수 생활을 좀 네.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그러니까 슈팅스타도 그것 때문에 나간 걸 수도 근데 있고. 제가 아까 뭐 얘기를 하다 못했는데 어쨌든 저번 주가 평택시티즌과의 경기였었거든요. 장결희 선수가 전에 있던 팀이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무래도 선발에 나왔어요. 그 슈팅스타 멤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나이가 어린 축이 아니라 어리죠. 되게 어리죠. 항상 지금 현역 뛰어도 뭐. 근데 뛰는 게 그 왜 프로를 못 가는지 알 것 같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아니, 어쨌든 자기 도전을 하는 프로를 못 거니까. 간 데는 이유가 있다. 아니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안성 소속이네요. 장결 선수가. 어쨌든 요 기회로 좀 잘 되는 경우가 잘 됐으면은 좋겠네요.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얘기지만 최강야구 통해 가지고 프로로 간 선수들도 있으니까. 네. 이제 요 프로그램이 흥행만 하면은 네. 좀 선수들도 은퇴하고 나서 어쨌든 팬들도 사실 해보니까 스토브리그 때 좀 많이 달래주더라고요. 그렇죠. 요런 이것도 지금- 신청 많이 해줬으면 지금 좋겠어요. 보니까는 구자철 벌써 영입량이 있던데. 해야지. 네. 이게 해보니까 방금 은퇴한 선수 신세계 그쵸. 선수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 방송 때 염기훈 전 감독이 한번 뛰었어요. 날라다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코치로 있다가 한번 잠깐 와가지고 와 역시 염기훈이다. 역시 그러니까 은퇴를 최근에 했을수록 잘한다. 어쩔 수 없다. 그 슈팅 미드필더 이름 뭐였지? 까먹었는데 그 인천에 있던 그 누구 말인지 알죠? 네. 누구 말인지 알죠? 누구지? 이름 있어요. 그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이름이. 인천 선수 출신은 슈팅스타 검색해봐야겠다. 잘하던데 나 이렇게까지 잘했나 싶었어요. 원래 잘하는지 알았는데. 개 잘하는데 진짜. 권순영. 맞아. 권순영. 아니 권순영 선수가 프리킥 다 차던데요 그냥. 아니 나 이렇게까지 잘했었나? 원래 잘하는 건 알았는데 와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거의 뭐 진공청소기 수준이던데. 나 이렇게까지 잘했나? 몰랐네. 근데 그 어쨌든 그 프로의 그런 클래스가 느껴지는 게 K4 현역으로 뛰는 선수한테 안 밀려요. 대안은 근데 살아있더라 진짜. 아직도 살아있더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 양반은. 근데 또 K4 선수들도
어쨌든 젊은 그런 체력이나 스피드로 또 경기를 리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 근데 첫 타할 때 그 양주시민 축구단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아, 진짜 감동 먹었어.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좀 네. 팀 이거 사정 때문에. 진짜 풋풀이 이런 거 잘 만든 거 그러니까 같아. 이게 결국에는 이 예능이잖아요. 스포츠 그쵸. 예능이기 때문에 이런 감동 포인트 네. 잡아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덕분에 몰랐던 팀 사정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더라고요. 지금 쿠팡이라는 데가 이미지가 조금 안 좋긴 하잖아. 그쵸. 근데 노동자 다른 입장에서는 안 쪽으로 좋죠.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네. 쿠플은 야, 이 축구에 보면 진심인 것 같아 이런 거 그쵸. 보면 진짜. 뭐 이거 좀 뭐 다른 얘기인데 쿠플이 스포츠에 좀 진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쵸, 아무래도. 여성 고객들은 이미 다 찾고 여기서 이제 더 회원수를 늘리려면은 남자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스포츠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한 7,9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싸죠. 8,000원 얼마 네. 같던데. 아무튼 싸요. 네. 다른 어떤 제일 데는 쌉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뭐 회축구 웬만한 거 다 보고 있고 지금. 그쵸. 거기다가 플러스 로켓 배송까지 됩니다. 로켓 배송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물론 그쵸. 이제 그 쿠팡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과 우리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좋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 슈팅슈타의 기획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매주 유소년 선수가 한 명씩 오면서 합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유소 선수들을 또 발굴해내는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벌써 지금 비교가 되는 게 그거예요. 뭉쳐찬다나 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축구를 해봤던 사람인 것 같아.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PD 네, 다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축구를 진짜 많이 봤거나 많이 본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 방송 편집하고 그 스토리를 아니 만들어가는 카메라 구도 보면은 이게 그죠? 장난 아니야. 달라요 확실히. 장난 아니에요. 아 그리고 요거는 잠깐 썰이긴 한데 저도 이제 뭐 1선에서 들은 건 아니고 2선 정도로 들었다 보면 되는데 이제 수원 삼성의 다큐가 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에서 방영을 할 거냐 이제 쿠팡 플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네. 썰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네, 말 안 네. 드리는데 다른 OTT 업체도 하려고 하고 이제 제가 싸움 보기에 중이다. 그쯤 되면은 아마 네. 내고 뜰 거예요. 네. 이게 업로드 될 때는 근데 뭐 어쨌든 쿠팡에서 할 확률이 좀 높겠죠. 뭐 쿠팡에서 찍었던 예능 아니었었나요? 뭐 사- 그 다큐 그럴 다큐. 거예요. 예. 뭐 저 자세한 얘기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어쨌든 그런 썰이 좀 있습니다. 아니 뭐 당장 그 얘기 있던데 원래 승격 그거 플레이오프 네. 하면은 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했었다고. 네, 어쨌든 뭐 국내 축구 소식은 이제 1부, 2부, 그다음에 네. 우리가 3부 얘기는 아니지만 뭐한 어, 2.5부라고 할까요? 네, 슈팅스타 얘기도 좀 다뤄봤고요. 네. 자,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지금 우리 락사는이라는 코너인데요. 사실 뭐 큰 소식은 없고요.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올라갈 때면 거의 설쯤 될 것 같네요. 저희 예. 또 이벤트를 아직 뭐 이벤트 목록이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거의 늘 하던 거에서 그죠? 벗어나지 않을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뭐 가로 세로 하고 뭐 사진 몇 개 찍고 그림 그리고 그렇죠. 아니 뭐 제가 저번에 이제 낙사 노래방을 아이디어 냈는데 재밌었거든요. 올해도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결정권자가 제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노래방 괜찮은데요. 좀 괜찮은데 일단 좀 일단 저는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주면은 이거 진짜 이 이벤트 할 때 참석을 많이 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참석. 물론 이제 참석자 많아지면은 저희가 그만큼 선발하기 힘들어지는 건 그것도 있지만은 많은데 특히 노래방 같은 경우는 다 들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잘하는 분들 많고 웃긴 분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락사는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2월 초부터 해서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이 회원수도 조금 늘었고요. 그렇죠. 갑자기 좀 조금 차수도 우리가 노린 건 아닌데 축구 경기가 없음에도 이게 불구하고 좀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네. 그 활동량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날 갑자기 가해수가 폭등했어요. 그날이라고 하면 12월 그날입니다. 12월 3일. 네, 그날이라 하면 그날인데 1, 2, 3. 그리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 잠깐 볼까요? 지금 이제 2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75만 명이 접속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슈가 생기면 많이 낙사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도 그날입니다. 오늘 그 돼지 잡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12월 3일에 한 100만 찍지 않았나요, 거의? 그랬을걸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제 좀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정치 얘기 좋고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제는 뭐가 됐든 들어와 주시면은 좋죠. 좀 제가 최근에는 이제 유머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살다 보니까 나쁜 이슈만 접하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3일은 얼마 안 됐는데 예. 그 다음날 방문 수가 160만이었네요. 살아있군요. 이 국가대표 경기에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데 AMS 때도 월드컵 때 수준이에요 거의. 그만큼 중요한 아우, 이제 저희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월드컵 한 번 더 했네요 저희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고 이제 덕분에 좀 최근에 가입자 수도 조금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만 낙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이 추세대로면은 뭐 조만간 아니에요. 좀 멀긴 했는데. 몇 년, 예. 그래도 보이고 있, 그래도 9만보다 10만에 가까워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보다 이제 10만이 가까우니까. 뭐 오늘 낙사 소식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어제도 주된 거는 이제 설날이 그쵸. 얼마 안 남았고 이벤트 많이 참여해달라. 아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이벤트가 있나요? 끝났죠? 외대고르 도서 이벤트가 끝났고 그쵸? 아마 곧 발송될 겁니다. 예. 이제 당첨자분들 축하드리고요. 곧 배송이 될 거고. 그 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쵸. 외대고르 선수가 워낙에 이제 어릴 때부터 유명했었고 하니까. 저희 도서 이벤트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좀 자주 이제 그쵸. 후원이 들어와서 해주고 있는데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당첨되려면은 그 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세세하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다. 국축 어워즈는 좀 안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 방송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팬 선정 베스트를 뽑아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2024년 작년 시즌에서 K리그 1, 2의 MVP 그 올해 감독 베스트 11을 투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날 이벤트는 안 겹치게 1월 24일까지 투표를 받을 예정이고 선정 결과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직접 트로피까지 전달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도 뭐 회원분들에게 뭐가 가는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직접 이제 투표하면 또 재밌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것도 참여해보는 것도 재밌고 실제로 이제 시상 뭐 저희끼리지만 그렇죠. 뭐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래요, 또 맞아요. 국축의 연례 행사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은 이렇게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뭐 다들 그 연맹에서 뽑는 베스트 11 불만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얘는 이 선수가 왜 빠졌어? 이 선수가 왜 들어가? 저희가 이제 선거인단이 되는 찬스니까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뽑아보세요 좀.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마지막 코너가 있는데 이제 해외 축구 토크를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 본 주제입니다. 주제가 이제 바르셀로나가 돈이 없다고라는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다니 올모 선수가 이제 저번 여름에 다니 올모 라이프치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돈이 없대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메시 선수의 이적 때도 그렇고 좀 구단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정이 좀 그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재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 영입이 되고 나서도 라리가에서 계속 선수 등록 못했었어요. 그래서 좀 등록이 좀 늦게 됐죠. 거의 한 9월 넘어가서 했었나요? 9월인가 10월 정도. 그쵸. 영입은 일찍 했었는데 경기를 좀 얼마 못 뛰다가 또 연말쯤 해가지고 또 그런 그러다가 또 선수 등록이 또 안 됐어요. 그래도. 선수 등록이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팀의 계약은 됐는데 라리가 선수가 안 돼갖고 리그에 뛸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그도 못 뛰고 뭐 챔스나 그런 것도 당연히 못 뛰게 되는 거고. 팀 훈련만 하고 있는 그쵸.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 팀 이건 메이저 구단에서 사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죠. 예전에 그 바르토메오가 싼 똥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 올모 같은 경우는 지금 라리가 같은 경우는 셀러리 캡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셀러리 캡? 축적이 못 돼서 올모 같은 경우는 솔직히 12월 31일까지 임시로 등록이 됐던 거라서 이거 원래는 그냥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올모는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계약을 할 때 2036까지 계약인데 선수 등록이 안 되면 그냥 자유계약으로 풀어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스페인 축구협회가 뭐 저기 프로 선수들은 자기 잠자기 많은 성적 영역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일단 풀어준 건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다시 임시비로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러다가 또 언제 네, 또 소송이 일단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소송이 제기를 했고 확정 판결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이 선수 그냥 다시 재활기록으로 내보내서 빼야 되거나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금 개선될 지금 여지는 있는 건가요? 이 재정 그거 상황이? 구단 문제죠 일단. 구단에서는 일단은 회장을 다시 뽑거나 해야 일단 그쵸. 확정을 해서 네. 거기 이제 VIP석 매각해가지고 셀러리캡 충족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일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임시 등록이 됐으니까 올 시즌까지는 가능할 것 그 같긴 되지 한데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스페인 그쪽 재판 결과 언제 나오냐가 그게 관건이죠. 아니 이 다음은 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팀 자체의 원래 문제인 거죠. 전체적으로 사실. 재정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워빅토르랑도 같이 엮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단순하게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돈만 결국에는 있으면- 돈이 네.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시민구단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이 없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장이 다시 선출해갖고 회장이 돈 많은 사람으로 바뀌거나. 뭐 재정적으로 뭔가 좀 그래요?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단주가 바뀌거나 여기는 네. 이제 회장이 있겠죠. 여기 그쵸. 스페인 같은 네. 경우는 그 돈 많은 사람으로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 뭐 대형 스폰서를 물어오든 뭔가가 상장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 맨유 같은 경우 상장이 돼 있죠. 아 그쵸. 그렇게 하면은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주들이 싫어하는 유상증자를 받아갖고 뭐 어떻게 그쵸. 하는 방법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쵸. 인기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뭐 제가 스페인과 이런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 축구 산업이란 게 큰 돈이 필요한 경우잖아요. 특히 바르셀로나 같은 대형 클럽들은. 근데 이게 다녀모 선수도 지금 뭐 FA로 딴 데를 가려면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임시 등록 신분이라면 근데 결국은 근데 또 이게 본인은 또 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 보여요. 딴 데 안 가는 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기지만 죽으면 걔도 제대로 나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거지 계약은 돼 있으니까 연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선수로서 이렇게 허비가 이 경기를 못 뛰고 허비가 되는 거는 확실히 좋진 않은데. 당연히 안 좋죠. 예. 뭐 나이도 뭐 그때 그나마 다행이긴 어린 나이 다행인데 아닌데. 일단 나왔을 때 경기 감각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장 지금 주전 들어가도 뭐 문제 없는 선수 경력이고 일단 움직임도 좋고 그래서 뭐 그리고 그 정도 급의 선수가 별로 네. 없기도 하고 지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재정상과 반대로 뭐 팀 자체는 잘 얼마 전에 나가고 슈퍼컵-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리그에서는 지금 아직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뭐 지금 뭐 3위긴 네. 합니다. 일단 3위인데 승점차 1등과의 승점차가 6점. 그래도 아직까지 우승 경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6점이면은 아직 끝나진 않았죠. 뭐 시즌 반밖에 안 치렀고. 이제 이제 레알만 후반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3위긴 한데 1위와의 승점 차보다 바로 밑에 4위와 승점 차가 더 안 납니다. 4위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그렇죠. 4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슈퍼컵은 크게 이제 엘클라시코가 형성이 되는데 크게 이겼어요. 어쨌든 이 재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팀은 뭐 그 정도로 무너지진 않았다. 일단 솔직히 말하면 그 경기는 제가 들은 얘기지만 바르셀로나가 마음 아파서 안 보셨죠? 네, 바르셀로나가 잘했다기보다 이게 레알이 무너졌다. 네, 많이 좀 무너졌어요. 제가 뭐 선제골을 넣고도 그렇게 크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기 보고 나서 레알에서는 지금 파라데스 선수 나왔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되게 짜증이 나는데 지금 이제 뭐 바르셀로나 저희가 이제 라리가에 네. 우리 선수가 뛰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민수 지로나. 선수가 있고, 네. 근데 큰 소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네, 뭐 그래서- 일본 레귤러는 아니니까. 라리가는 좀 지금 관심이 왔다 조금 챔스에서 네. 챔스에서 왔다 갔다 뭐 데뷔하고 있고 시즌 리그도 지금 간간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적설이 하나 나왔어요. 저도 이제 재밌게 좀 관심 갖고 봤는데 물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는 뭐 당장은 아닐 것 아니지만 같아요. 아스날과의 링크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스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뉴캐슬, 노팅엄, 토트넘 뭐 다 있어요. 맨유도 있고. 근데 일단 이 파리에서는 안 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근데 이강인 본인으로서도 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팀에 머무르는 게
당장은 더 나을 수 있는. 근데 또 아스날이라든지 아스날은 괜찮지만 네. 아까 언급하셨던 뉴캐슬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이강인 입장에서는 8위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나라로는 직항이 8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그게 일단 메리트가 크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저번에 이제 한국에 올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이렇게 좀 토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면을 보면은 예전에 그 쿠팡이었나 하여튼 국대 다큐에서 보면은 스페인에서 오기까지 이제 한 환승을 2번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힘들어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보면은 잉글랜드에서도 직항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런던 말고는 없죠 직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런던 아니면은 솔직히 힘들 것 같긴 제가 한데. 궁금한 얘기인데 이강인 선수는 한국 올 때 직항 비행기 타면 등급은 뭘로 타나요? 퍼스트 타지 않을까요? 버스 탈 수 타나요? 1등석 탈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봤는데 유재석도 퍼스트는 안 탔다고 자기 돈으로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디션 컨디션 문제도 관리를 있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아 근데 굉장히 아마 이거 궁금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만약에 갔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비행기에서 부상당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이코노미 15시간 만나시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4시간 타는데도 죽는 줄 알았어. 4시간 반 다만 갔다 오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강인과 같은 코스를 비행기 타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돈이었어 이코노미 탔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거 아스날로 많이 이적할게요. 런던이잖아요. 그렇죠. 런던 직항이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있습니다. 네, 네. 있으니까. 뭐 이제 합쳐졌지만은 아니, 지금 언급된 다팀 뭐 아스날, 노팅엄, 뭐 뉴캐슬, 토트넘 어디든 가든 무조건 토트넘도 런던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주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뭐 이 메뉴도 있긴 한데 딱히 뭐 여기서 잘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선수가 그렇게 딱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특히 물론 팀은 잘 나가고 있겠지만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못 뛸 팀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현재 그렇죠. 사실.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6골 3개 도움인데 올 시즌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소비차 영입 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긴 한데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포지션을 구애받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선수들이 어시를 많이 날려먹는 편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때보다 더 날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기대치가 나가지고 그 기대 보면서. 도움수는 제일 많던데요. 보면서 오야 진짜 기가 막힌 패스를 했는데 진짜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도 날려먹으니까. 그 옛날에 그 김두현 선수 EPL 갔을 때 이스마일 밀러였었나? 앞으로 패스 말하는 거죠? 네, 거의 그 느낌 아니에요?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그런 무쌍을 거의 매 경기마다 찍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 그거를 진짜 매주 봐야 되니까 그런 거를. 물론 뭐 포지션 컨디션에 따라서 뭐 한 경기 안 좋은 경기도 있긴 한데 물론 뭐 나오는 경기마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뭐 또 다른 면으로는 프리미어리그와 이강인 선수가 좀 제 머리로는 좀 매칭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약간 이강인 선수 약간 테크니션 면모를 가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랑 조금은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근데 뭐 보고 싶긴 하죠.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좀 프리미어리그가 또 스피디하고 예. 약간 직선적이고 빠르고 이런 느낌이면은. 근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얘기가 쏙 들어간 게 이강인 스피드가 느리다, 뭐 수비가 나면 그렇죠. 이게 다 쏙 들어간 아니 그 네. 이강인은 느리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뭔가 이미지가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알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데 빠른 오히려- 느낌의 축구를 하는 그쵸. 그런 선수가 오히려 있어요. 예. 프리미어로 기준으로 따지면 약간 엇박자 축구 느낌인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먹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리미어에서 전혀 없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좋은 게 시청자로서는 사실 아, 그쵸. 프리미어리그가 그나마 시간대가 네. 좀 낮습니다. 저희 다른 리그에 입장에서는 비해서. 그렇죠. 이강은 솔직히 말하면 이강인 선수 때문에 보는 맛도 있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잘해요. 진짜. 그 리그왕 자체가 아무래도 PSG와 다른 팀의 격차가 너무 솔직히 커요. 있죠. 그나마 리옹이나 뭐 마르세유 이 정도랑 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나머지 팀이랑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 원래 사실 뭐 EPL도 보면은 하위권 팀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재밌던데? 아니 저는 올 시즌은 좀 달라. 좀 맞불도 많이 넣고 저 프리미어리가 재밌던 게 약팀도 맞불을 많이 넣는다는 게 좀 아니, 재밌더라고요. 당장 오늘 경기 브랜드포드랑 맨시티 비겼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오늘 많이 비겼어요. 오늘 경기가 보너스랑 첼시도 비겼고. 그리고 첼시도 비고 리버풀은 강팀이랑 했기 때문에 리버풀 강팀이랑 했습니다. 지금 잘하는 그렇죠. 강팀이랑 했죠. 뭐 노팅엄. 노팅엄이랑 했기 때문에 강팀이죠. 노팅엄이 잘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지금 2위.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내일 북런던 더비가 있네요.
사실 토트넘이 저번 FA컵 때 좀 로테이션 돌리고 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 못 쉬었죠. 연장까지 가면서 지금 좀 빡셉니다 일정 자체가 토트넘도. 그리고 그때 그거를 저는 처음에 라이언 당선자를 봤을 때는 아 왜 이렇게밖에 못 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부상 선수가 지금 뭐 보니까 한 10명 그쵸. 가까이 되더만. 근데 이제 골키퍼 포스터나 뭐 비카리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나올 수 그쵸.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비는 이미 반 구멍 그쵸. 났고 게다가 리그컵 때 지금 벤탄쿠르는 부상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 이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조금 이제 방송 기준 조금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이제 계약 1년 네, 연장이 그렇죠. 돼서 예, 연장 없으면 발동이 됐죠. 네, 이제 좀 많은 팬분들이 이 손흥민 선수 개인 팬들이 많으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고 토트넘 뭐, 팬분들로서는 뭐 지금 갈려요, 약간. 네, 좋게 된 거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좀 아쉽게 느낀 사람들이 꽤 분위기가 되게 있더라고요. 갈려요 이게.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사실 많은 경기 리그를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이제 나이도 때문에 그렇고 예, 뭐 그런 전성기는 느낌이 있기 아니니까.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 좀 체력 있는데, 이슈도 있죠. 네, 체력 이슈도 있고. 근데 저번 경기 보니까 제일 잘하던데요. 확실히 근데 나오니까 틀리니까.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맞아 손흥민 선수의 이제 뭐 확실한 거는 뛸 날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오래 남진 않았을 수 있다. 많아야 그거를 네. 양민호 선수가 좀 대체를 해줬으면은. 이제 뭐 어린 선수니까 뭐 어린 선수니까. 근데 또 합류했고 뭐 저번 리버풀전이었었나요? 그때 벤치도 들어갔었잖아요. 컵대회였죠. 카라바오컵 네. 준결승전에서 이제 명단에 들었는데 그쵸. 아쉽게 네, 출전 경기는 못 뛰었지만은. 데뷔전은 무산이 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양반 포스텍 이 양반이 도깨비 같은 양반이라 언제 어떻게 또 알지? 또 오히려 FA컵 때는 벤치도 못 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파라바오컵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이게 그게 이상한 근데 거죠. 그때 당시에는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았고 메디슨이랑 사르가 아예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록할 만한 선수가 몇 명 없었어요.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준결승이라서 중요한 경기긴 했을 텐데 또 그쵸. 명단에 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네, 사실 일단 토트넘이 그나마 지금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게 리그컵이 그나마 없어요. 제일 가까운. 그쵸, 제일 가깝죠. 1차전을 지금 가깝고. 방송의 기준 1차전을 이겨놨기 때문에 네. 홈에서 1대0으로 이겨놨기 때문에 일단 뉴캐슬이 내가 봤을 때는 결승 올라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 2차전이 또 뉴캐슬 홈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지금 뉴캐슬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많이 지기도 했고. 지금 공식전 거의 3연패인가 그렇죠. 네. 저번에 6대1이었었나 대패했던 게? 지지난 시즌 그건. 네. 3시즌 전. 벌써 그러셨어요? 그게? 다른 쪽 지금 김민재 선수 소식은 뭐 미넨에서 뭐 뭐, 파 선수랑 뭐. 같이 짝을 이루고 잘 하고 있는 거 일단 아닌가? 우파메커는 부상했다가 복귀했고 일단은 이번에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 우리가 나와가지고. 1대0으로 이겨서 네. 일단 어렵게 이겼어요. 좀 어렵게 이겼는데 근데 지금 미넨과 레버쿠젠이 지금 승점 차이가 별로 없을 네, 거예요. 별로 없죠? 오늘이 네. 아마 미넨이 내일은 이제 다시 또 미넨이 경기를 할 건데. 그래서 어제 레버쿠젠을 이기면서 지금 1점 차이일 네, 그거 맞을 거예요. 거예요. 1점 차이야. 네. 왜 매년 쉽게 우승하다 왜 김민재 선수가 아니고 이렇게 힘든 느낌이? 그 K를 K. 이렇게 하는 말이 역시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건가? 일단은 이전 경기에는 네. 지금 다이어가 파트로 나와서 지금 싼똥 치우느라 지금 고생을 했는데 예.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 김민재 선수가 그 키커 랑리스트에서는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 내셔널 클래스가 근데 좀 몰라요. 근데 메난그라다바라고 보루시아면서 그래서 근데 거기랑은 원래 상성이 좀 안 좋아서 거기가 보시면 이제 1월 말 다음 주에요. 다음 주가 네.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가 실때인데 지금 챔피언스리그는 리버풀 1황입니다. 승점 18점으로. 이거 바르셀로나가 이기네요. 버르셀로나 잘 나가고 있네요. 네. 괜찮아요. 리버풀은 한 번도 안 졌고요. 네. 아스날이 3위. 아스날이 3위, 이제 4위 리버풀은 이게 이 순위대로 근데 이게 좀 맨시티가 왜 이렇게 뒤에 있지? 맨시티가 20위. PSG 밑에 22 있고 13위가 22. 레알도 밑에 있고 밑에 바르가 아는 25위. 팀 많습니다. 충격적인 이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풀리그로 돌려버리니까. 근데 풀리그를 돌리니까 네. 이게 또 아직 남은 경기가 많으니까. IBC가 34위예요. 좀 재밌네요. PSG도 25위고요. 이게 또 경기 수 많아지면서 이런 게 또 있네요. 이제 이게 다음 그리고 라운드 웃긴 게 네. 1위라고 스타트 브레스토아가 7, 8위예요.
아스톤 빌라 5위. 그러네. 뭐. 그런 아스톤 빌라가 잘하고 있네요. 6경기에서 13점이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패가 유일하게 리버풀이에요. 6승 전승.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표도 아니고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버풀이 지금 이제 계속 모든 리그에서 다 잘 나가다가 그쵸. 지금 12월 말부터 해서 조금 1월 초에 조금 이제 좀 그러고 있는데 맨유 전 비기고 토트넘한테 지고 예, 뭐 그러고 노팅엄한테 있는데 또 비기고 예. 공식전 3경기가 승리가 없어요 지금 최근. 그래서 지금 원래는 12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리버풀 팬들 각 프로라 그랬는데 각을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직은 됐고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후반기 살라는 또 과학인 거냐. 맞아. 살라 선수가 이제 후반에 조금 이제 워낙 초반에 몰아넣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예.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핵심 선수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제 이적 소식도 들리고 있고 뭐 그런 지금 개인 합의 끝났다는. 예, 뭐 네.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죠. 그리고 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놀드 선수가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피엘은 그런 상황이고 피엘은 지금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토트넘이 순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황희찬이나 루토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쵸. 예. 그래도 황희찬 선수는 최근에 그래도 경기력이 좋아요. 네. 골도 맞아요. 넣고 있고. 네, 3경기 동안 2골 넣고 네. 지금 전 경기는 노팅엄전에서도 어시스트를 할 뻔했는데 날렸고 일단 당장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힘들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도 뭐 최근- 예. 이제 다음 경기가 뉴캐슬이랑 경기인데 또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또 도깨비 같은 팀이라서 그래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 인기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맨유가 성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요즘 최근은 안 좋았지만 두 경기는 괜찮아요. 뭐 리버풀전을 통해서 네. 이제 맨유전 저기 아스날전 이제 카라바오컵 아니 FA컵 이겼고. 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피엘 인기가 조금 좀 실시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죠. 해톡 리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리그고. 예. 또 인기팀이 못하니까 욕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맨유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소튼전이랑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잡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도 올해도 이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노팅엄이 지금 2위이기 때문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점점.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뭐 다음 달에도 시즌은 안 끝났었기 때문에 다음 방송 때도 그렇죠. 시즌은 안 끝났기 한창 때문에 뭐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네, 뭐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해외 축구 소식도 전할 게 있나요? 뭐 일단은 해외 축구도 이제 뭐 분데스리가나 라리가나 같은 주요 리그들이 겨울 휴식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이적도 잘 없어요 겨울은 아무래도. 맞아. 겨울이적 시장은 빅사인이 많지는 않죠 사실. 지금 네. 거론되는 게 일단 흡이차 PSG가 하는 그쵸. 거랑 마르모시 뭐 맨시티 있고. 이게 근데 이 겨울이적 시장은 조금 이게 급한 상황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토레스 이적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급박하게 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적료 부담이 팀 입장에서는 좀 더 커지는 아무래도 거죠. 급한 쪽에 돈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토트넘 같은 경우도 킨스키 데려온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그쵸. 키퍼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 해가지고 일단은 충정은 일단 2경기 동안은 무실점으로 막았으니까 저는 저는 잘하고 성공적인 거고요. 잘한다고 소문이 잘하더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블루런드 더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나이랑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샀어요. 데려왔어요. 일단 아버지도 골키퍼 출신이고 그렇죠. 일단 근데 지금 뭐 발밑이 생각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그쵸. 볼맛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는 일단 겨울이적 시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뭐 사과로 떠오르는 게 이강인 뿐이긴 한데. 네, 근데 그쵸. 뭐 일단 링크가 뭐 강력하게 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뭐 관심이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김준홍 선수 MS를 그렇죠. 미국으로 갔고, 갔고. 예, 예. 네. 오세훈 선수가 잠깐 유럽 이적설이 나왔었는데. 오세훈 선수. 예. 네. 그냥 그 잔류를 했어요. 마스타벨 제1리그에서. 벨리아 계약했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적 이진현 선수는 복귀했고 다시. 그렇죠. 박규현 선수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것 같고. 거의 울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많던데 보니까. 이진현은 지금 대전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아니, 박규현 선수가 대전 아닌가요? 아니 이진현이 어디였지? 원래- 박규현이 대전 갔구나. 그쵸, 예. 갔고 이진현이 어디였지? 원래 대전 아니었었나요? 원래 대전이었는데 이진현이 어디 갔지? 포항으로 갔나? 기억이 안 나네. 데뷔가
아 울산 아니 울산. 울산 이지전, 이지전 울산 맞고 박규현이 대전 맞네. 저 고영준 선수도 지금 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한범 선수도 복귀할 이한범 거잖아요. 선수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 얘기로는 재계약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못 뛰잖아요. 근데 참- 임대로 해서 재계약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쉽진 않아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뭐 네. 해외 축구 토크는 다음 달 정도면은 우승 경쟁이 점점 심해지겠네요. 뭐 챔스도 16강 나올 테고. 그렇죠. 예. 거의 끝날 거고 지금 그때 되면 8라운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쵸. 16강 플레이오프가 아마 될 거예요. 네. 들어갈 거예요. 그 32강 플레이오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플레이오프 16강이구나. 그렇죠. 예. 그때 되면은 그 토너먼트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룰 방식 그대로죠? 거의. 코맨더 어웨이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득점 없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가 몇 경기가 치를지 그게 또 관건이죠. 플레이오프가 그 상위팀 하이팀에서 9위 팀부터 24위까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9위 팀에서 16 그러니까 9위 팀에서 14위 팀까지 뭐 9위에서 16위 한다고 그랬나? 9위에서 아, 16위 너무 어렵다. 이거 다음 달에 그것도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해갖고 이것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 복잡해. 너무 복잡해. 지금. 바뀐 끼고 나서 이렇게 어렵네요. 근데 재밌긴 재밌는 것 같은데. 경기 수 많아지니까 또 좀 새로운 아마 맛도 유로파 있고. 리그도 똑같이 그것도 유로파랑 크로스 리그도 똑같이 플레이오프 할 거예요. 그쵸. 예. 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 추첨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이게 마지막이고요.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녹음 시간이 20시 30분입니다. 네. 이제 다들 저희가 이제 평일에 녹음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다음 날에 다들 출근도 해야 되고 녹음 시간은 지금 현재 1시간 44분 뭐 편집하고 나면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요즘 저희가 꽤 많이 준비를 합니다. 항상. 자 편집해 보니까 네. 말리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욕을 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나가 안 하신 지 오래됐네요. 내가 안 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까먹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뭐 오늘은 저희 근데 이 욕설을 안 해도 충분히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제 좀 네. 저희도 짬밥이 저희도 한 1년 반 했어요 벌써. 1년 넘었기 때문에 이게 17회예요 벌써. 아 그래요? 어쨌든 다음 방송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면 언제든 네. 좋고 뭐 응원 댓글도 좋고 그래도 뭐, 이제 저희가 방송에 좀 적응이 된 것처럼 좀 조회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맞아요. 많이 들어줄수록 좋고요. 네. 그 나라가 시끄러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산이 많아요. 뭐 저 아직은 이제 시작이죠. 다 잘 될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응원하는 축구팀들도 다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맞춰볼까요? 프로페서님 먼저. 진짜 이 추운 겨울에 나라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축구가 좀 더 희망을 줬으면 좋겠네요. 더 재밌게 축구 즐겨보고 그래도 축구를 볼 때만큼은 그런 힘든 거 다 있고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웅 교수님도 뭐 네. 어쩌다 보니까 2달 연속 또 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선은 저는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비군 역할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정 봐가면서 제가 가능한 날짜가 있으면 한번 참여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볼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한마디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아까 프로페서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라가 시끄러운데 계속 이게 안 좋은 뉴스만 보니까 이게 심적으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해외 축구를 좀 더 보는 게 있어요. 뭐 지금 K리그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축구를 보니까 확실히 기분이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그것도 제가 응원하는 뭐 팀이 좀 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뭐 어쨌든 많은 위로가 되고 있고 우리 다들 따뜻한 봄날은 올 거니까 좀 더 힘내시고 다음 달에 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